자, 일단 여러분이 정답률이 막 다 나와. 그럼 상관없어. 어떻게 풀어도. 근데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이 공간에 모여서 이거를 할 때는 그냥 쓰고 가세요. 자, 첫 번째. 소설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자? 초반부에 인사배 세팅을 잡고 가자. 두 번째는 어떻게 가자? 먼저 인물을 잡자. 그러니까 정보 단위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아마 막바지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고3 10월 교육청이 되게 이슈 있게 나와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 독서 교육론이 있었고,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단어 단위로 조합이 되고 의미 단위 처리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했고, 음은 형태소, 단어, 문장, 담화 순으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과목이 문법이 아닌 언어라는 과목이라고 그랬었고, 그럼 소설도 마찬가지야. 정보 단위를 쪼개봐야 돼. 제일 작은 정보 단위 일단 인물이야. 근데 인물에 관련된 정보 단위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성격이 있었고 내면 심리가 있었고. 자, 그래서 연습이 좀 안 되면요, 그냥 인물들의 동그라미, 인물 정보에다 밑줄, 사건에다 박스, 배경에다 세모, 이런 식으로 정보 분류만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다 똑같은 정보가 아니잖아. 어떤 정보는 미분이고 어떤 정보는 적분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냥 뭉개 가지고 다 똑같이 처리하고 왔다 갔다만 한다? 실력이라는 게 늘 겨를이 없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상당히 재능의 영역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 듣는 걸 쭉 보다 보면,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는 대중성 있는 수업을 해나가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타산지석 하세요, 저한테. 재미가 없어. 맞잖아. 니네가 손흥민이야. 중학교 축구부랑 축구하면 재밌겠니? 이럴 수는 있어. 초등학교 재민이나 중학교 재민이들하고 하하호호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축구하면 재밌을 수 있는데, 손흥민이 뭐 K2 리그에 와가지고 경기를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존나 재미없을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내가 완전 다 폭격을 해버리면 재밌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시작해야 될 시점인 거지. 중딩 재민이들이나 여러분이 이제 고1 때부터 쭉 보면서. 그러니까 강사의 대부분의 커리어를 성인들, 재수생들, 뭐 고3도 제 수업에 보통 30-40%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쪽에 좀 제 눈높이가 맞춰져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도 없는 나이대들이고, 뭐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내가 알 게 뭐냐고. 그런데 어쨌든 강사라는 직업이 이제는 중학생 시장까지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시장이 와버렸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저도.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야. 여러분 이제 2년 남았잖아요. 자, 그럼 앞으로 시험들이나 내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미 1학년 때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얘들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어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1학년 때 암기 과목처럼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기나 실력이 안 갖춰져서는 절대 뭘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기본기와 실력이라는 건 국어적 실력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공부 자세나 매일매일의 학습 루틴들, 수업이 있으면, 지금처럼 바로 수업을 제가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내일 시간표를 보고 오늘 미리미리 예습을 좀 한번 해보고, 예습을 하셨으면 아, 내가 오늘 이런 거를 좀 초점 두고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수업이 아무리 듣기 싫더라도 내신 시험 범위는 학교 수업이니까 학교 수업 필기에 대해서 꼼꼼히 하고, 그날 집에 와서 쭉 눈복습 하시면서 부족한 것들 정리하시고, 주간 단위나 뭐 월간 단위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주간 단위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수업 전, 수업 후 이 세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되고, 이제 그거를 요즘은 학원에다 외주를 맡긴 상태이긴 해. 그래서 그 외주를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해서 국어는 실력이 늘만한 과목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작품 정리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뭐야? 국어라는 과목도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딱딱 짜여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고3 때 오든 고2 때 오든 고1 때 오든 여러분 이제 상태를 쭉 보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녹여서 가고 있으니, 여러분 해주실 일은 딱 하나야. 제 수업이든 학교 수업이든 예습, 수업, 복습 사이클을 좀 충실히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이거는 약속드릴 수가 있는 게, 점차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게, 나는 중학교 교육 중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전교생이 한 200명 중에 한 180명 정도가 전교 1등인 것 같아. 시험 치면 100점이 한 100명 정도 있어요. 서로 전교 1등이래. 근데 그건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고 어쨌든 서열을 매겨서 상위 4%까지는 1등급이야. 정확하게 여러분 계산하잖아. 상위 20% 안에 들어야 인서울대학,
상명대든 한성대든 끝자락을 들어가고요. 스카이가 약 1.4%로 우리 때는 스카이가 1.4%까지 안 갔는데 요즘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 이제 서울대 옛날 기준으로 서울대가 0.3, 연대가 0.8, 고대가 0.9 정도 했을 거예요. 1.2?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니네는 학령인가 줄었으니까 좀 더 밀렸겠죠. 그리고 이제 나 때는 사실은 의치학 함수가 편했어요. 의대가 상위 4%, 치대가 상위 6%, 약대가 상위 8%, 한의대 한 10%, 수의대 한 12% 정도 했어요. 허준드랍 때문에 한때 이제 한의대가 의대를 싹 다 처발랐던 적도 있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시점을 우리가 들여다볼게. 그러니까 옛날 얘기 자꾸 하는 이유는 타산지 스카라는 거야. 자, 우리 결국 답 내려고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고 답을 판단을 하는 거잖아. 이 과정이 다 기본기인 거예요. 그래서 수업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이 학습하고 녹여내야 되는데 똑같이 이 수업을 듣고도 누구는 전교 1등을 하고 누구는 아닌 게 여러분 탓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건 있어. 제가 하자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실히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제 탓이에요. 100%. 그런데 제가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업 전에 예습, 수업 듣고 복습. 선생님, 학원 다니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자, 정확하게 얘기할게. 그런 핑계는 전 국민이 다 돼요. 그런 핑계는 정확하게 누가 되고 있냐? 개, 돼지들이 되는 거야. 그런 핑계는요, 여러분, 서울대 간 애들 그런 핑계 되지 않습니다. 의대 간 애들 그런 핑계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핑계 대지 말고 답을 찾아. 요즘 하도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걸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보다 보면 재밌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 꽂혀 있는 건 이거야. 하버드에서 실험을 했대요. 야, 미안해. 니네가 맨날 수업 들으니까 똑같은 예시를 듣겠다. 내가 그 얘기했니 혹시? 20년 뒤에 교도소 없어진다 얘기했니? 처음 듣니? 20년 뒤에 교도소가 없어진답니다. 뭐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한대요.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근데 없어지는 게 확정이래.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다들 범죄를 낮추기 위한 방법들을 내놓더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니네가 뭘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갖고 있잖아. 어떻게든 하는 방법을 찾아. 그래서 첫 단계는 너무나 쉬워요. 의지를 먹는 단계고 두 번째도 너무나 쉬워요. 실행하는 단계야. 서울대를 가는 법. 간단하다니까. 책을 펴.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해. 3년 해. 그럼 가 있는 거야. 안 가 있으면 그건 재능 문제거나 방법이 문제였겠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하시고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야 되지 않겠니? 물론 운 좋게 누군가가 박안서 소설가처럼 선생님이 발견을 해줄 수도 있어. 손흥민처럼 아버지가 발견을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어쩌겠냐? 내 인생인데. 그럼 내가 내 재능을 발견을 못했다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할래? 내 인생이 병신됐다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변명되면서 할 거냐고. 다 필요 없는 얘기야. 특히 남학생들이 문제야. 특히. 왜냐면 얘네들이 늦게 성장을 해. 정신이. 그래서 애들이 항상 몸에 뒤처져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자신의 미래를 아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이건 것 같아. 요즘 이제 성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래는 두 가지였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성별은 하나예요. 하나야. 남자애들도 여성화됐고 여자애들도 남성화됐어요. 자, 알아서들 사시는데 저는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남학생들한테 제발 말씀드리는데 힘든 게 정상이고 힘들수록 남자 인생은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 힘들지 않은 남자 인생 그냥 병신이에요. 병신이라고. 댓글밖에 못 달아 그 새끼. 할 줄 아는 거 DC하고 일배밖에 못해. 그래서 코알라 합석해놓고 맨날 쳐 웃는 거밖에 못해. 그것도 유치원, 초등학교, 재민이 때까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 지랄하는 게 남자 새끼들이야. 정신 차려. 동족으로서 응원해주는 방법이야. 응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라. 가로 열고 이 모자란 새끼들아. 모든 경쟁에 이득은 내가 가져갈게. 남학생들 좀 제대로 하시고 내가 누구 들으려고 한 얘기니까 좀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 영상 끊었다 갑니다. 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 거냐 어떻게 하시라고 정보를 분류하셔라. 인물 사건 배경으로. 자, 세 번째. 자, 그럼 사건이라는 것들은 읽다 보면 이게 사건인지 아닌지가 보이는데 보통 서술어가 될 수도 있고 작게는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크게는 장면을 묶어서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인물 사건이 쭉 만들어지면서 서사나 줄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습적인 거고 이제 이 부분은 학교 내신 공부를 하면서 필기를 하면서 공부가 되긴 해. 근데 제 수업에서는 이 초점을 어떻게 잡아드리는 거냐. 자, 이런 거야. 너희가 이제 내신 공부하듯이 밑줄 쓰고 옆에다 써서 외운다. 내신 때 열심히 하라고 제발. 자료 나간다고. 그거는
널려 있다고, 시중에. 그거를 충실해서 1등급이 되고 전교 1등을 하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어쨌든 제 수업에서는 뭐냐면 그 흐릿했던 부분들을 뚜렷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야. 자, 마지막 이제 5번째로 특이한 전개 방식, 배경, 소재, 개념들은 나올 수가 있고, 마지막 6번째인데 인물이 너무 터지면 그냥 주인공 중심으로 잡아. 그럼 다 해결돼.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항상 초반부에서 인사배 세팅을 하고 갔는데, 참 신기하게도 소설의 일부만 발췌해서 왜곡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읽히고요, 소설의 전문 주제와 다른 주제로 읽힐 수밖에 없게 설계를 해. 대표적으로 독짓는 늙은이처럼. 그런데 보셔, 독짓는 늙은이는 앞부분 서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읽히게 설계가 됐고, 얘는 앞부분 서사를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정보야. 여기 완전히 집중하셔야 돼. 초반부, 인물, 사건, 배경.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배경 정보 녹색으로 현관 패치를 꼭 여러분 세모 치시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배경 정보니? 해방 직후가 배경 정보예요, 여러분. 고향에서가 배경 정보야. 자, 인물 정보는요, 미군 소위니까, 사람이니까 오케이, 일단 알겠어. 방산복, 백주사요. 자, 사건 정보는 그럼 뭔데? 집으로 초대한다야, 통역을 맡았다야, 부정축제한다야. 됐니? 근데 봐, 여기서 인물 정보를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리면, 봐 여러분, 미군이라는 것도 인물 정보예요. 미스터 선샤인 보면은 미군 중이었나? 미군 대위였구나. 미군 대위인데 영사 대리야. 외교관이라니까. 여러분, 대위면요, 발에 치이는 게 사실은 대위긴 해. 근데 그 정도로 강대국의 소위 정도만 해도 이 정도 통역을 맡아줄 사람이 있고, 미군 대위만 해도 조선 왕도 쩔쩔매는 수준의 권력을 그 시절엔 갖고 있었겠죠. 소위가 그런데 미군 기준으로는 그렇게 절대 높은 계급은 아니야. 근데 물론 이제 급제가 좀 다르긴 하죠. 미군 같은 경우에는 사병들이 우리나라처럼 징집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더더욱 소위의 계급이 높은 게 아니지. 완전히 초급 간부니까. 초급 간부기 때문에 이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쓰지 말고 들어. 초급 간부의 통역 정도인데도 이 정도 권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통역을 맡아서 좋은 일 했냐? 뭐 하고 있어? 부정축제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사건이나 인물 정보로 쪼개놨지만 동시에 이거는 인물의 성격 정보도 된다고요. 아, 영어를 좀 할 줄 아는구나. 그걸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삼는 쓰레기구나. 그럼 이 쓰레기가 고향에서 온 사람 만났을 때 왜 만났고 왜 데려왔는지가 있겠죠. 됐니? 자, 그러면서 갑자기 서주사 얘기를 하는데, 인물 정보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아내가 아마 줬겠지, 앞에. 원래 나는 안 쓰고 가는데 습관들이라고 쓸게. 남편한테 줬어. 봐, 인물 꽤 많죠 벌써. 소위, 방산복, 백주사, 서주사, 아내, 남편.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결국에는 그 방산복이겠지. 이 인간이겠지. 여러분, 이미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뭐 하는 인간이야? K주의자잖아. 쓰레기잖아. 그럼 아니나 다를까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는데, 액면 10,000원짜리래. 근데 그 10,000원짜리 소재를 보고 뭐라고 하고 있어? 겨우 10,000원이야? 라고 벌컥 괜히 화를 내고. 여기다 화를 왜 내? 그리고 봐봐. 10만 원에 불화맡아다가 100만 원에 챙겨 먹을 건데 나한테 10,000원밖에 안 줬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낼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 땐 그래. 화낼 필요는 없고요. 해결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화내 뭐 할래? 누가 해결해 주라고? 정말 누가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권력 있는 곳에 돈 있고, 돈 있는 곳에 권력 있고, 그래서 정경유착이란 말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 자, 이쯤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삶의 지혜를 한 가지 드리면, 여러분 결국엔 이거예요. 갈등이 있잖아. 어떻게 해소돼야 돼? 평등하게, 민주적으로. 그건 이상주의예요.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 결국엔 여러분,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근데 이건 있지. 당장 힘은 내가 약하거나 또는 당장 힘이 내가 강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대통령 정치도 있겠으나 인간 2명만 있어도 권력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정치예요. 그 권력 구도 안에서 생존해내는 능력도 정치야.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정치력을 어떤 집단 속에서 막 행사하는 걸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더군다나 나는 정치를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았지. 근데 문제는요, 그것 또한 능력인 거야. 우리가 결국에는 금메달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매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런 것들 다 뭐니?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이야. 통찰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다 아는 얘기를 결국에는 뭐니? 허세 부리는 거고.
MP가 군사경찰, 밀리터리 폴리스잖아. 그래서 내가 군사경찰한테 얘기하면 니네 다 작살낼 수가 있는데 이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약간 허세 부리고 있는 거야. 이게 다 허세잖아. 허세대사잖아. 이런 얘기를 보여줘. 자, 그리고 이제 백주사는 마침내 라고 하면서 이야기 속 이야기로 뭐 했어? 역행 구성이죠. 정확하게 역순행 구성인데 일단 역행으로 하자. 그럼 샵3로 백주사의 옛날 얘기로 가야죠. 그리고 굵은 글씨로 있으니까 이게 새로운 사건 정보로 세팅이 될 거고 그게 이야기지. 자, 시덥잖은 얘기예요. 그냥 친일파들이 처단당했고 그걸 억울해하는 시덥잖은 얘기라고. 그래서 백주사의 아들이 있고 선봉이가 있는데 일본 순사였고 그래서 7년 동안 다니면서 엄청나게 얘는 부패한 애네. 착취한 애네. 자, 봐봐. 얘는 사건 정보도 되고 인물 정보도 되는 거라 그랬죠. 왜? 부패했다, 착취했다, 사건인가 동시에 그런 쓰레기니까 인물 정보도 된다고. 그래서 A, B가 쭉 있었고 결국 잡히고 나서 쭉 나열이 되는데 봐봐 얘들아. 하나 이렇게 한 문장씩 떨어뜨려 놓은 작가의 의도가 뭐겠어요? 집중을 시키는 거야. 강조를 하는 거죠. 됐니? 자, 오른쪽. 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어. 자, 일본 겨울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거만하게 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서 또 심지어 본직까지 습격을 해서 다 박살이 났고 가족들은 뒤지게 쳐맞고 난리가 났죠. 결국엔 피신해서 살기로 했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한번 또 끊을 수도 있거든? 안 끊을 수도 있고 끊는다면 끊는 이유는 어디로 왔으니까? 서울로 왔으니까. 공간의 이동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물 성격 나오죠. 반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풀이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우연히 오늘 미스터 방을 만났네. 여기서 끊읍시다. 그럼 드디어 뭐가 나왔어? 해결 방법이 나왔네. 그래서 역순행 구성으로 해서 다시 이제 순행이죠. 샵4. 그래서 서양 사람과 같이 사고 있는 봐봐 신사 양반이요. 백주사라. 누구예요? 뭐 이러면서 삼복이 아주 거지 새끼였는데 얘가 신사가 다 돼가지고 깜짝 놀라서 말을 우다다다 떨 정도로. 그러면서 자, 근데 봐봐. 왜 우리 집으로 데려갈까? 과시죠. 내가 신분이 되게 천했다가 못 살다가 이제 엄청 떵떵거리고 살게 되면요.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 그래서 인스타에 차 사면 차 올리고 해외여행 가면 해외여행 사진 올리고 오마카세 가면 오마카세 올리고 그냥 좋아서 올릴 수도 있는데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올린다면 이 모습일 거라고. 올리는 사람이 전부 다 열등감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니? 놀란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야? 또 시기 질투야. 잠깐 봐봐. 여기서부터는 또 뭐니? 위축이야. 한편으로는 또 뭐야? 시기 질투야.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되잖아. 그냥 조용히 혼자 살아요. 혼자 살라고. 물론 그거를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괜히 그걸 보고 자기 스스로 위축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사실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능력,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하나씩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용해야지 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심리의 흐름이야 사실 이 뒤쪽은. 그래서 옛날에는 20년 전에 이걸 어떻게 됐냐? 의식의 흐름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중요했냐면 20년 전에는 의식의 흐름이 뭔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하는 건데 갑자기 수능에 툭 튀어나오니 애들이 다 틀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되게 강조해서 가르쳤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 나이대가 딱 그 세대예요 보니까. 왜냐면 자꾸 이런 문제를 꽂혀서 내셔. 언제? 1학년 때. 2학년 때도 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필기는 잘 하셨죠?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지금 이제 3학년 때 내신은 거의 없어졌잖아. 1학년 내신, 2학년 내신이 만들어지는데 당연한 얘기인 게 얘들아. 가을에 수학하려면 언제 파종을 해야 되니? 봄이야. 그럼 봄에 파종하려면 겨울하고 파종 직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럼 너희가 1학년 1학기 4월 달에 중간고사에서 점수는 언제 뿌린 씨앗을 걷어들이는 거냐면 진짜 아무리 늦게 잡아도요. 최소 11월, 12월 시작했었어야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여름방학이야, 중3. 그 뒤가 되면 사실 늦어요. 그 뒤가 되면 1등급 못 들어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늦은 시점에 시작한 애들이 대부분의 작년에 내가 보였던 거고 대신에 이제 1년 동안 제 수업을 꾸준히 버티면서 잘 들어줬던 학생들은 확 오르진 않더라도 때때로 누군가는 확 오를 텐데 2학년에서 야금야금 오르다가 독서 내신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두각 드러낼 거야.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매년 그걸 보니까요. 그래서 막 문학시험 보면 여고에서 60점 맞았던 애들이 독서 들어오면 100점 맞고 그래.
왜 그런 거냐면 그게 다 쌓인 걸 가지고 수학을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방학 때 내가 좀 죽을 것 같거든요. 목이 너무 아파.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3월, 4월 달은 내 역할보다는 여러분의 습관 역할이 훨씬 크고요. 1, 2월 달은 내 역할이야. 내가 수업을 깔아야 되고 내가 여러분을 끌고 가야 돼요. 부지런히 지금 해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올해 1년 만들어냅니다. 그럼 봐 얘들아. 판단할 필요도 없어. 자, 1번. 방산복은 어떤 인물이냐? 얘들아, 물음표가 아니야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자, 1번은 어떻게 고칠래? 잘 들어야 돼. 이거는요. 2번 장면인 아내와의 대화 장면이야. 그런데 여기 한 명 더 있었어. 누구야? 백주사. 그리고 누구에 관련된 얘기야? 서주사. 얘들아, 여기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 의도는 뭔 줄 알아? 백주사한테 허세 부리는 거예요. 샤프트는 백주사한테 허세 부리는 장면이라니까. 우리 집을 엄청 좋게 지어놨어. 롯데 시그니엘이야. 내가 원래 그지였거든. 그러면 내가 그지일 때 나보다 좀 사는 애였는데, 야, 롯데 시그니엘 처음 와보지? 불러놓고 괜히 이 새끼들 봐라 이러면서 괜히 허세 한번 부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선지는 뭐냐면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지 업무 떠넘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왜 1번 선지처럼 써놓은 줄 알아? 내용 일치하면요. 내용 일치도가 70%는 나오거든. 그래서 30% 때문에 X를 고르는 애들도 있겠지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그 짓을 좀 하지 말라는 거야. 내용 일치하지 말라는 게 출제 의도예요. 그래서 의도는 허세 부리는 걸 읽어내라는 거고, 이걸 읽어야 제발 좀 나는 솔로 나가가지고 울면서 고백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다며. 제발 눈치 좀 있으라며. 눈빛을 보고 말투를 보고 표정을 보고 좀 알아채라며. 진짜 근데 그래요. 여자애들은 그래. 그러니까 남자 새끼들은 평생 이 새끼들은 그 죽어도 모르고 울면서 그래. 내가 키가 작은 것 같아서 키 높이 깔짱을 폈고 그 얘기를 뭐하러 쓸데없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형으로서. 형이 얘기해 줄게. 여자들 눈빛만 봐도 알아야 돼요. 저 새끼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꺼지라는 건지, 어차피 냄새나는 새끼가 나한테 말 좀 걸지 마인 건지, 아니면 말을 걸어도 되는 건지. 사실은 여자애들 눈빛하고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흑역사를 한 100만 번 좀 쓰다 보면 알 거야. 아니면 이러면 돼. 차은우면 상관없어. 차은우면 모든 사람이 나하고 말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거울을 봐. 차은우가 어딨어 도대체. 2번 선지.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그러니까 봐봐.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는 맞아요. 맞지? 왜? 허세를 부린다가 여기에 의도라고 우리는 이 사람의 내면 심리라고 읽어냈으니까. 그러면 좁히고 발췌독을 가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야? 2번이요. 그러니까 1번 같은 데서 쓸데없이 그런가? 이게 지금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고 그럴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3번을 보세요.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3번이잖아. 얘들아 봐봐. 1번 선지 읽을 때부터 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가장 적절한 정답 고르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3번 끝이야. 왜 자꾸 자신이 없어서 틀린 걸 찾고 있냐고요. 자, 하나 더. 물음표도 오케이인데 왜 맞고 왜 틀린지도 분석을 딱 해야 돼. 1번 그 왜 틀렸니? 자, 우리는 이제 그 레벨까지 가보자고. 1번 왜 틀렸니? 자, 업무를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관심이 없는지는 판단이 안 돼요.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질문에 대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상대가 아니라 화자가 자기 자신이죠. 정답은 3번 끝이네. 됐니?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니? 그래, 이 빨간색 박스로 읽어내는 그 능력. 그리고 1, 2번을 축축 치고 넘어가다가 3번 이렇게 고르는 능력. 자, 29번 갑니다. 영상 꺼다 할게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그럼 봐봐. 여기는 방시고 여기는 백신데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다른데요? 한 명은 미군에 붙었고 한 명은 일제에 붙었는데요. 그게 그거지. 그러면 북한 살던 놈들은 공산당한테 붙었을 거고, 남한 살던 놈들은 또 미군에 붙었을 거고, 또 군사정권 들어오면 군사정권에 붙었을 거고, 또 미군 눈치도 봤을 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봐. 1번 말고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2, 3, 4, 5를 가서 다시 오니까 시간, 실수 다 터지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1번을 탁 짓는 이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정도의 실력. 미안해. 내가 좀 수업이 많아가지고 똑같은 드립을 맨날 칠까봐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조심하고 있어. 어제 저녁 수업 들었던 사람 없어? 뉴페이스들이네. 넘어갈게요. 30번. A부터 E까지에 대한 이해. 자, 우리가 읽어낼 때, 문학을 읽어낼 때 기본은 뭐냐면
상황과 반응의 관계라고 했죠. 그럼 상황을 읽어내는 거 도움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A, 상황 될 수 있고, B, 상황 될 수 있고, C, 상황 될 수 있고, D, 상황, D, 상황인데 전부 다 상황 반응들을 쭉 읽고 있지. 상황 반응들을 좀 읽고 있지. 그런데 봐. 이 사람들이 둘 다 부정적인 인물들이잖아. 출제도는 이거야. 결론적으로 이 두 인간들 다 어떤 인간들이야? 부정적 인물들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 인간들이 부정적이라는 거시적 정보를 딱 잡고 있는 상태의 선지를 쭉 판단하다 보면요. 3번 선지처럼 자부심이 있다는 게 틀렸다는 게 보일 거라고. 됐어? 깔끔하게 정답 한번 끝이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 얘기야. 안 할 수가 없다. 그 손흥민이 K1 리그 와서 뛴다고 생각을 해봐. 완전히 다 썰고 다니지 않겠니? 비슷해. 아 요즘 다 자꾸 유튜브 쇼츠에 떠가지고 그 나는 솔로인가 거기에 한 출연자가 울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 때문에 약간 저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나도 왠지 한 달 안에 울면서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 유튜브에서, 쇼츠에서. 그래서 이러면 안 되라고 해서 내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덱스를 봐야죠, 이럴 때는. 왜냐면 해외 나가면 다 덱스 얘기밖에 안 해. 해외 나가잖아? 덱스 안 해. 사실은 모르지. 뭔 관심 있어, 내가 남자한테. 근데 맨날 덱스해. 그래서 맨날 넷플릭스를 보는데 해외만 나가면 오징어 게임 나오고 얘기고 보통 오징어 게임 나온 다음에 솔로 지옥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 지옥이 아마 그때 넷플릭스 랭킹 4위였나 그랬나 봐. 맨날 봐. 외국 나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덱스 얘기밖에 없어.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보자마자 나도 반했어요. 보자마자 저 새끼는 씨발 누가 봐도 반할 수밖에 없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전혀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매력을 좋아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 보고 담다 보면 덱스는 안 되더라도 고백할 때 울고 있진 않겠지. 그러면 그 덱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얘가 주눅들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막 거만하게 행동하지도 않아. 그 느낌이 되게 나도 편안해지는 거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잖아. 보고 있는 사람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호감을 갖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 얘기야. 너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니? 울면서 푼다니까, 푸닥거리면서.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이러면서 또 틀렸는데 이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울면서.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지배적으로 문제를 갖고 가셔야 되고 방법은 여기 있다니까. 덱스가 여기 있다고요. 연애는 덱스처럼 국어는 베이노처럼. 이대로 해. 그럼 덱스 돼 있다니까. 안 됐으면 데려와봐. 성형수 시켜줄게. 봐. 이대로 정보 처리했죠. 결국엔 뭐 묻겠어? 인간 사는 이야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에서 초반부 세팅부 너희 제대로 읽었니? 그래, 이 새끼 거드름 피우고 있지. 좋아. 여기 드러난 인물들을 탐색해 볼 건데 방씨나 백씨나 어차피 그 똑같은 인간들이지.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하겠어? 다 읽혔잖아. 내면 심리 읽잖아. 이해됐니? 결국 연애는 심리 싸움이야. 물론 이건 있어. 모르는 건 부딪혀 봐야 되긴 해. 그래서 눈빛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눈빛이라는 것도 하나의 정보잖아, 얘들아. 말도 나눠보고 표정도 보고. 왜냐면 그날 걔가 막 몸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딪혀 봐야 되는 거야. 계속 봐. 자, 보긴 다 읽어보셨으니까 1번 선지부터 볼 텐데, 자, 보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가능하죠. 2번도 보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가능하죠. 자, 봐봐. 앞쪽 현관패는 상황이고 뒤쪽 현관패는 반응이야. 앞쪽 현관패는 상황이고 뒤쪽 현관패는 반응이야. 자, 근데 봐봐. 슬슬 출제 의도가 딱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야. 시선을 초점화했다. 시선을 초점화했다. 즉 무슨 얘기니? 그렇지. 감정의 주체가 무엇이냐. 전형적인 킬러 유형이죠. 백주사의 시선을 일관되게 초점화해서.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자, 감정의 주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공감을 하게 되니?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하게 되니? 당연하죠. 봐봐. 내가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 사람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공감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 군중의 시선을 초점화했어? 당연히 군중에 가까워지겠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초점화했어? 봐. 백주사 너 잘못이라고 백주사 탓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봐. 백주사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 사람들 편이 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딱 뭐냐면요. 3번, 4번과 5번을 대립시켜 놓고 5번을 정보 분류해서 정답 5번을 고르게 만든 거야, 얘들아. 됐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런 기술들 없이 생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너무 생각이 혼란스럽고 그렇게 풀더라도 남는 거 없어. 근데 여기서 어떤 기술을 배웠어? 그렇죠. 1, 2번은 뭐야? 상황 세팅 반응, 상황 세팅 반응이야. 3, 4번은 그걸 좀 더 구체화 구조화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백주사의 시선이야 사람들의 시선이야라고 세팅을 해. 그러면 백주사의 시선이면 아무래도 백주사한테 공감할 확률이 좀 더 높고 사람들의 시선이면 사람들의 시선에 좀 더 공감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3, 4번에는 사람들 시선, 5번에서는 백주사 시선을 준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근데 어쨌든 시선을 주게 되면 그쪽 입장에 서게 되니까 논리가 다른 게 5번이고 출제후도 5번이었겠구나. 이렇게 5번으로 가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치코치. 됐니? 영상 끊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기홍도의 전문가라는 시는 좀 특이한 시인 게 보이잖아요. 봐봐. 자, 이제 우리 시를 읽어나갈 때 항상 초반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또 다 까먹었죠. 자, 봐. 일단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주제야. 가급적이면은 저는 제목부터 보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분 선택인데, 보기부터 봐도 무방해요. 근데 제 옛날 영상을 보면 보기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기가 함정인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은 함정이 아니라, 최근은 꼭 읽어야 여러분이 처리가 되실 거고, 보기를 꼭 봐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보는 걸 추천드린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거다. 그 주제를 담는 구조를 잡아야 되는 건데, 구조는 문장 구조 같은 미시적 구조도 있겠지만 작품 전체 구조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구조를 털고 간 거야. 어떻게? 초반부 촉발에서 뭐로 시상을 전개하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중반부에서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어 가는지 또는 전환은 있는지, 유지 전환이 다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서 세 번째 어떻게 하자고? 집약되는 흐름까지 보시자 그랬죠. 특히 여러분이 뭔가 주제가 안 잡히면 마지막에 집중해보면 돼. 마지막에 집중해볼래? 어떻게 됐니? 그가 유리담장을 떼어냈더니 골목은 어떻게 됐어? 햇빛이 안 드는 그런 부정적인 공간이 됐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착취되거나 지배받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서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풍자로 비판하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 됐니? 여기까지? 자,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그리고 주제는 결국 아주 전형적이고, 네 번째, 특이한 개념, 서술 방식, 표현법들 당연히 나온다 그랬어요. 이걸로 읽는 거야, 얘들아. 이걸로. 그리고 다시 기용도의 전문가를 보시게 되면, 필기 다 끝났니? 그러니까 애들 잘 들어. 앞으로 이거 무조건 쓰면서 가야 돼. 암기하면서 가셔야 돼. 제발. 잠깐 이걸 한번 볼까? 혹시 나랑 이거 본 학생들이 있니? 얘기했냐? 내가? 보여줬냐? 풀어봐. 영상 잠깐 씁니다. 풀어봐. 아까 그 문제를 제가 보고 왜 자꾸 수업 시간에 끌고 오냐면, 여러분 결국 모든 과목이 다 똑같은 아이디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방금 그 문제를 풀 때도 우리는 결국 역함수 조건을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교점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x는 y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보 보려면 증가함수일 때야. 옛날에는 증가함수일 때만 냈던 것 같아요. 아마 교육과정이 그랬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감소함수일 때도 다루는 거야. 그럼 역함수의 교점이 증가함수일 때는 xy 있고, 감소함수일 때도 x는 y 위에 있는데 어디에 또 있지? x 플러스 y는 k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소함수들이 역함수 생각해 보시면 확인되시죠? 됐어? 그럼 교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x 플러스 y는 k 위에 있다고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결국 얘도 경우의 수예요. 이 조건을 두고 여러분이 증가함수라고 놓고 보잖아. 교점 3개로 안 나와요. 무한대로 나와. 어떤 한 구간에서 겹쳐버리거든요. x는 y에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는 거야? 네, 감소함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처음 본 애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모르면. 그래서 사실 요즘 수학은요, 되게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그런 거에 비하면 국어는 외울 게 거의 없는 과목이야, 진짜.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작품들을 보면 작품들을 뭔가 또는 정보들을 분류할 줄 알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 얘는 역함수 조건이 있으니까, 교점 조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x는 y 위에 교점이 있다고 해야지. 그런데 없네? 아, 그렇다면 얘는 감소함수의 경우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얘도 마찬가지라고. 얘도 저랑 같이 하는 이 틀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건데, 국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분 점수를 줘요. 그리고 부분 점수를 되게 후하게 줘요. 수학은 부분 점수가 아예 없고, 진짜 점 하나만 틀려도 틀리게 해버리니 학생들이 아주 엄밀하게 공부를 하는 반면에, 국어는 자꾸 엄밀하게 하질 않으니 그분을 제가 자꾸 자주 이제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를 푸실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 이 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가셔야 되겠다. 영상 끊었다 갑니다. 시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하라니까. 일단은 작품 제목부터 보세요. 전문가랜다. 그리고 보기 있으면 보기부터 한번 봐보세요. 아,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구나 라고 잡았잖아. 가는 뭐야? 그렇지. 물질 문명과 농경 문화에서의 대립이 될 것이고, 나는 뭐예요? 선동을 통한 대중과 권력이죠. 됐니? 그럼 봐. 자, 이사 온 그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벌써 답 나왔네. 얘가 대중이겠어? 아니면 정치인이겠어? 권력자겠죠. 왜? 보기 기준으로 읽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자고. 그 다음에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채워졌다. 이거는 보기를 보면 뭐라고 봐야 돼? 환영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골목에 살고 있는 부주의 아이들이 유리창을 담장내고 박살내곤 했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갔는데, 잘 봐. 우리는 그럼 3년을 뭐라고 읽어야 돼? 보기 때문에 기만이라고 읽어야죠. 자, 근데 봐. 쭉 보니까, 자, 봐봐. 문제는 뭐예요? 유리 담장의 박살이죠. 그런데 봐. 문제의 원인은 뭐야? 유리 담장이 문제 원인인 거야. 해결 방법은 뭐니? 아, 유리 담장 놔두지 말고 얘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버려? 추방돼 버렸죠. 맞니? 일종의 독재 권력 또는 정치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당부드리는 게, 봐봐. 정치인들은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에요.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 그냥 적대적 공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거기 부안해동에서 나는 대구니까 국힘, 나는 전라도니까 민주당. 제발 좀. 줏대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문제 해결이 돼. 어차피 이런 얘기 어른들한테 해봐야 답 씨알도 안 먹힙니다. 쌈밖에 안 나요. 그냥 여러분한테만 할 수가 있는 얘기야. 진짜 나이가 한 25만 넘어가도 다 대가리가 깨져 있어요. 양쪽 다. 계속 봐.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대가리처럼.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누구한테 있어서 필요한 시일이야? 그렇죠. 권력자한테 있어서. 자, 그럼 봐.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전환이죠. 왜? 지금까지는 뭐 했다가 기만을 했다가 이제 뭐를 드러내는, 본색을 드러내는 그곳이죠. 사실 그래서 좀 적응하기 힘들어. 내 주변에는 양극단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본 가려고요. 일본인 되면 뭐 정치 하나도 모르니까 상관없잖아. 미국 정치도 너무 잘 알아요. 트럼프랑 뭐 이런 거. 일본 정치인 누군지도 모르니까. 일본 가서 살려고. 태국 갈까? 태국 왕 있으니까 정치도 없겠네. 계속 봐.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됐어? 동네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부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독재 권력의 성립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기 근거로 보셨기 때문에 주제는 뭐야? 독재 권력의 성립이야. 근데 잘 봐, 얘들아. 보기가 이렇게 모든 걸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기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들도 있어. 그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소설 작품이 있었을 때는 보기에 의존하지 않고 처리하는 그 연습도 하셔야 되고, 보기에 의존해서 처리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 둘 다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차근차근 볼게. 향아, 또 이제 가압들 볼게요.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치던 오래전의 옛날로 가자. 자, 내신 해석 다 좋은데요. 얘들아, 봐봐. 이걸 뭐라고 읽을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래. 보기가 있잖아. 보기가 있으니까 우린 뭐겠어? 과거, 공동체, 회복이죠. 자, 그러면 촉발 부분에 나와 있진 않지만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물질 문명이 박살난 거죠. 이렇게 가고 있네.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껄쩍스러운 웃음들이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이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 내신이라면 회상 같은 거 중요했을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이걸 회상이라고 못 읽는 건 중학교 때 끝났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걸 고1 때 해서 고1 때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그거를 왜 안 했을까? 고2 때부터는 거기서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늦은 거야, 걔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팔 하나 잘라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는 거야. 또는 뭐야? 어쩌겠어. 힘든 걸 본인이 버텨야지. 근데 이미 고1 때 그 상태인 애들은 버티지도 못해요.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껄쩍스러운 웃음들 쭉 나왔고 눈동자를 보자 쭉 나왔고. 그러니까 봐봐. 솔직히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 무슨 일 하고 싶어? 그래, 옛날이 좋았고 옛날에 대한 얘기고 옛날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내가 여자를 안 살아서 잘 몰라. 근데 최소한 남학생들은 연애할 때 정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학생들, 그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쟤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싶을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찰떡까지 들으시면 돼. 난 사실 그리고 우리 엄마 덕을 많이 본 게, 우리 엄마가 가끔씩 이런 식의 화법을 써. 그럼 듣고 있잖아. 뭐라고?
엄마한테는 3번 정도 다시 물어야 되고 가끔씩 화도 날 때 있는데 화법이 저렇구나. 미안해.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내가 겪은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알아쳐 들어먹으면 되는 거구나. 아니면 차은우로 태어나서 마음대로 하고 사시든지. 자, 계속 봐. 눈동자를 보자 향하 회오리는 무지갯빛 허울에 눈부심에 넋 뺏기지 말고 쭉 나왔는데 갑자기 막 기생충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야? 자, 봐봐. 이 얘기야. 풍속으로 돌아가자. 서술어 부인데 뭐뭐 하자 무슨 법? 청유형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제인 거야. 이 사람의 주제는 뭐야? 돌아가자야. 그런데 얘들아 봐봐. 허울의 눈부심에 넋 뺏기지 말자라고 또 명령형을 쓰고 있지. 여기도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같은 거에서 뭐 동사 잡아라 이런 거 배우듯이 국어도 마찬가지 서술어 잡으셔야 돼. 특히 어떤 지점에서? 이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봐. 오래지 않은 옛날은 전설 같은 풍속과 비슷한 단어라는 게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보여야 돼. 그럼 여기까지는 쭉 옛날 회상에 대한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 흐름이 바뀌죠. 뭐가 들있는가 이제 슬슬 대립되는 요소가 나온 거야. 그 대립된 요소가 뭐야? 허울의 눈부심이죠. 허울의 눈부심은 뭐야? 물질 문명이라고 보기에서는. 여기는 농경 문화 전통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는 읽고 싶진 않고 내 개인적으로는 내 본성이야. 내 본성. 내 본성을 흐리는 것들이야. 본성을 흐리는 건 내 자기 자신도 본성을 흐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좀 더 정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든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든지. 그럼 내 본성, 내 본질은 뭘까? 대충 사는 걸까? 아니거든. 그럼 결정하시라고. 내 본성은 뭐야? 식스팩이야. 그러면은 야식을 끊으시라고. 철 따라 푸짐히 둘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끄덩한 기생충 생리, 허시계, 인이 배기기 전에 봐. 얘네들은 다 그럼 어떤 속성이에요? 부정적 속성들이고 인이 배기기 전에 어떻게 찾아가자라고 하면서 해법을 얘기하고 있고 지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통을 읽을 거냐 아니면 본성 회복을 읽을 거냐. 제가 전통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시대에. 제가 겪은 전통이 어디 있겠어. 물론 이제 뭐 7080, 5060, 뭐 일제시대에 돌아갈 수도 있겠으나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본 가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이 순간 나의 본성 찾으며 살겠다는 거야.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다.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 그만 내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봐봐. 흉내 내지 말자. 즉 무슨 얘기야? 그렇죠. 부정적인 거 그만하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에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그런 곳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결국 순수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됐죠. 나중에 한 5년 뒤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볼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있을 수도 있지. 안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다시 보면 뭐 어디서 볼까? 일단 여기서 보면 안 돼. 어디서 보고 있을까? 클럽. 일단 제가 못 들어가요. 나이가 많아서. 어디서 볼까? 어디서 보겠지. 근데 보통 제가 한국에서는 3군데만 다녀. 1번 헬스장, 2번 수업하는 곳, 3번 우리 집. 하나 더 붙이면 해운대 뛰러 다니는 거. 4군데밖에 안 다녀요. 사실 여러분 볼 일이 없을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해외 나가면 그때부터는 한국에서의 성직자 삶을 벗어 던지고 한국에서의 스님처럼 살던 신분이처럼 살던 삶을 벗어 던지고 그때는 이제 싸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재밌겠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코로나 한 1, 2년 전에 쿠바를 갔던 적이 있어. 왜 갔냐면 되게 특이한 제 후배가 한 명이 있는데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뭐 여행 갔다 와서 여행 얘기를 쭉 하는데 쿠바를 갔다 왔대. 너무 신기하잖아. 야, 거기 공산주의 아니야? 북한 아니야?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좋았어라고 물어보니까 여행 갔다 와서 뭐가 좋았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치, 나도 뭐 맛있었어요. 근데 일단 쿠바 가잖아요. 음식 개떡이에요, 진짜. 사람 새끼가 먹는 밥인가 싶을 정도의 개떡이야. 그래서 거기 크루즈 왔던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투어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밥을 주는데 너무 황당해서 먹는 거야. 딱 2숟갈 떠먹고 놔뒀는데 야, 8명이서 남긴 걸 거기 가이드 2명이서 다 처먹고 있더라. 밥이 없어요. 여행 가면 뭐가 좋았다고 할 것 같아? 뭐라고? 풍경? 뭐가 좋았어요? 관광지. 그러니까 뭐 예쁜 거 사고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호텔 호캉스 하고 그런 거 좋다고 하잖아. 나도 그걸 기대했는데 애가 그러는 거야. 제가 에어비앤비로 그냥 방을 얻었는데 그 주인집 초등학생 수학 가르쳐 주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는 거야. 와,
아, 이 새끼가 수학과는 더 아니잖아. 이 새끼 수학과 아니거든? 그래서 뭐? 쿠바 가서 네가 수학을 가르쳐? 그것도 에어비앤비에 있는? 너무 신기한 거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재밌잖아. 얘가 막 히말라야 갔다 오고 그런 애야. 그래서 재밌잖아. 쿠바를 딱 짐 싸서 갔어요. 야, 진짜 여긴 여러분 정확하게 60년 전, 80년 전 풍경이야. 돌아다니는 차들이 다 올드카야. 1959년인가? 이제 쿠바 혁명하고 나서 60년대 넘어가는 기점에 얘네가 소련에서 미사일 기지 세우려다가 나갔잖아. 그 뒤로 미국하고 대척이야. 그래서 나는 그랬어. 왜 너희 미국하고 친하게 안 지내? 그랬더니 역시 거기 40대 이상은 다 정치충들이야. 야, 너희 중국하고 사이 좋아? 너희 일본하고 사이 좋아? 한방에 의했어요. 그래서 쿠바랑 미국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얘네는 그러니까 부품도 수입 조달이 안 돼. 그래서 진짜 거기 올드카 덕후들 가면 환장할 거야. 미국 가면 막 경매에서 3억짜리 팔리는 올드카들 막 진짜 떼지어 굴러다니다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관광지는 얘들이 눈탱이 치려고 해. 그런데 관광지에서 멀리 갈수록 너무 숨막혀. 저는 거기 가서 뭐 하고 왔을까? 일주일 동안 한 집에서 매일 1시간씩 한국어 가르치다 왔어요. 아, 얘가 막 케이팝 추고 있어. 진짜. 거기서 케이팝 추고 있다니까? 나보고 한글 좀 알려달래. 걔 아직도 연락해요. 근데 걔가 쿠바 탈출해가지고 미국 플로리다에 있거든. 걔가 그때 중학생이었어. 그때 중학생이고 지금 22살인가 4살인가 결혼도 한 것 같은데 계속 나한테 연락 와. I love Korea 이러면서. 재밌잖아, 얘들아. 재밌잖아. 나는 왜 재밌었냐면 이 순수한 재미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말이 통했겠어? 걔네 스페인어 말도 안 통해요. 그런데 재밌어. 내가 걸어다니잖아? 다 BTS인 줄 안다니까? 아, 진짜예요. 심지어 애들이 막 여기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애들 막 춤추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BTS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와 하는 거야. 내가 BTS인 줄 알았어.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아, BTS 대신에 군대 내가 최소 한 달 정도는 갔다 올 수 있다. 이 정도면. 남미가 새로운 땅이었다. 그걸 그때 이제 느꼈죠. 봐, 순수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 순수한 재미가 있잖아. 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작품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자, 문제는 답을 냅시다. 1번. 회상. 회상? 왜 회상? 그렇죠. 여기가 지향하는 곳이니까. 근데 봐. 관망이야 아니면 거부하고 지향하자라는 말이 나왔어. 후자인데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 서술어, 청유형, 명령형 나왔기 때문에. 2번.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 전개를 통해서 주제 암시하고 있다. 끝이네. 야, 주제 암시 안 되는 시도 있니? 그리고 보기를 보나 어디를 보나? 그렇죠. 유리담장이 사건의 전개죠. 봐. 처음엔 뭐가 있었어? 유리담장이야. 맞지? 그 유리담장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니? 떼어내버렸죠. 그리고 음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화려하게 막 해줬다가 나중에는 다 옥새를 잰다는 얘기인데 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화량을 찍어내기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미국이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간단하다. 통화량을 찍어내면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 통화량을 찍어내지 않으면, 통화량을 늘리지 않으면 일본처럼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까? 그건 니네가 충분히 고민하면 예측이 어느 정도 돼. 정답은 이쯤 얘기하겠습니다. 자, 33번. 기억과 니은 비교. 그러니까 난 이런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수업을 능지가 딸린 애들이 듣고 있겠냐고. 자, 계속 봅시다. 정자나무 마을, 그 골목. 자, 그럼 봐봐. 기억은 먹던 뭐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와 있지. 니은은 물론 과거 시제라고 볼 수가 있으나 사건을 보면은 선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선후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는 과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금지가 된 게 아니야. 금지가 됐는데 왜 자꾸 명령형 시제를 쓰는데? 명령형 어조를 쓰는데? 니은은 그렇죠. 왜? 얘네들은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2번. 향이 자기 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자기 반성을 주제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거보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과거를 지향하고 있는 거니까 과거 반성 모르겠고, 니은은 아이들이 요청을 수행한다, 지배받는다 될 수 있겠고, 박탈당했다 될 수 있겠죠. 기억.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아니면 익숙한이죠. 과거의 본성이니까. 자, 봐봐. 지금 단어 보이지? 봐, 여러분. 금지냐 가능이냐? 가능하니까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니? 또 낯선이냐 익숙하니냐? 대립되는 어휘로 OX 만드는 거 보이죠? 4번 선지 봐. 노동과 놀이가 공유했다.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았다. 이런 거를 주목해야 되더라. 평가는 이런 대립상을 정말 좋아한다고요.
자, 그럼 봐봐. 기역과 니은에서 기역은 뭐야? 놀이가 있고 노동이 있어요. 니은은 놀이는 없어지고 노동만 남았고 둘 다 남았다는 이런 경우의 수 표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라는 거잖아. 이 상황을. 됐니? 그럼 좁히고 들어가 봐. 좁히고 들어가 보니까 노동 있니? 놀이도 있니? 자, 노동에다가 노란색 현관펜 쳐볼게요. 어디 있어? 있죠? 어디? 빨래들을 두드럭거리는 거. 여러분이 본 적은 없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빨래를 두드려서 빨래를 했어요. 그 다음 봐봐. 웃음들이 들려 나왔으니까. 그런데 호미바구니는 또 뭐야 여기는? 여긴 노동이죠. 그럼 봐봐. 노동인데 웃음 있는 노동이야. 맞니? 놀이 찾아보자. 놀이 있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명절 밤에 축제하던 전설 같은 풍속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무리해야죠. 41페이지. 자, 1번 선지 보자.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아, 내가 했던 얘기랑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네.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나려고 하는 의식이다. 자, 여러분 이거야. 서술어에 집중을 하라 그랬죠. 봐. 공동체의 터전 확장, 순수성을 지키자. 자, 뒤쪽은 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판단해봐. 공동체의 터전 확장인가? 정확하게 보자. 뭘 거부했어? 그렇죠. 물질 문명의 거부 아닙니까? 물질 문명의 허위 병폐 거부 아닙니까? 공동체의 터전 확장이 아니라 물질 문명의 허위 병폐 거절 아니냐고.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그래요. 물질 문명의 허위 거절이잖아. 찾아보셔. 뭐라고 되어 있어? 여기 인이 배기기 전에 어떻게 찾아가자. 흉내 그만 내자. 돌아가자. 확장이 아니라 돌아가자야. 확장이 아니라 지금 물질 운명을 거부하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가서 느낀 거 마무리할게. 미안해. 마무리할게. 여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야 우리 수업 1시까지지? 1시까지지? 아 썰만 풀다 끝난 줄 알고 미안해. 깜짝 놀랐어. 벌써 수업 끝난 줄 알고 12시에서. 내가 자꾸 이제 저걸 보여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야. 너무 순수하잖아요. 순수하지. 야, 누가 노래 부르고 싶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다고 춤을 추니?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한 게 사실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저길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우리가 많이 잃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순수한 그런 본성들은. 근데 어쩔 수는 없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 수능 문제들 보잖아. 한국에 살면서 저걸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고. 두 번째는 아, 참 오랜만에 보니까 또 이제 많이 그리워지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다? 저는 저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 내 나름대로 읽히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백주사나 방산복이나 똑같은 놈들이었잖아. 하나는 친일이고 하나는 친미긴 하지만 저도 친미예요. 심지어 친일이에요. 북한은 싫어요. 그런데 중국도 싫어요. 쿠바는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반복되는 거고 인간의 본성은 그러하다는 걸 좀 읽으라는 얘기고 그 안에서 주제의식을 좀 명료하게 잡아보라는 그 의도까지 좀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영상 잠깐 끊죠. 자,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트렌드랑 요즘 트렌드가 달라.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가 풀었던 거는 약간 옛날 트렌드고 2월 달에 풀고 있는 애들은 요즘 트렌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전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고전을 좀 다시 한번 읽으면 얘네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서정장례에서 읽었었던 거 똑같이 읽는 거야. 서정장례에서 읽는 방법 4가지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라고. 그리고 문맥이나 한자어 봐주세요. 얘는 더더욱 전형적이야. 이 정도면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서정장례에다가 이 2가지 덧붙여 주시면 돼. 아까 서정장례 1번 주제 찾으라 그랬죠? 2번 구조 잡으라 그랬죠? 3번 얘도 전형적인 주제라 그랬고 4번은 특이했던 소재, 배경 등등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데 이건 있어. 규원가라는 규원이 뭔지를 모르면 좀 해석이 힘들 수는 있겠죠. 오케이, 뭐 그렇다고 치고 볼게. 공후 배필은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단어 뜻은 찾아서 정리합시다. 각자 부지런히. 아시다시피 배필이라는 게 뭐야? 부부 또는 뭐 남편, 아내 같은 관계. 그럼 봐봐. 공후 배필을 못 봐라도 군적을 원했는데 공후라는 게 뭐겠어요? 공, 후, 제후. 그러니까 거의 왕급이야.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봉건제에서 재우면 한 영지의 우두머리잖아.
그래서 황제 밑에 있던, 그러니까 황제 아래가 왕이고 왕 아래가 공 또는 제후거든. 그래서 공후 정도면 한 지역의 대장 정도야. 요즘으로 치면 어느 정도 레벨일까? 요즘으로 치면은 회장이나 아니면은 도지사 정도 되겠네. 근데 그 정도는 안 바란대. 예나 지금이나 미안해요. 예나 지금이나 약간 눈높이 높았을 수도 있어. 군자 호구를 원한대. 좋아. 즉 공후배필이란 건 그 시절에 뭐냐면 권력이나 정치적인 지위가 높은 건데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겠어요 사실은. 자본주의니까 결국에는 재산이고 능력이겠지. 그럼 무슨 얘기야? 나는 재산 능력은 안 봐요 이 얘기야. 그럼 뭐 본다는 얘기야? 군자 호구. 성격은 본다는 얘기예요. 삼생의 원업으로 월화의 연분으로. 옛날 사람들은 누군가 인연을 맺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운수가 나쁜 거죠. 그래서 협객이라고 하면 깡패야. 경박자라고 하면 양아치야. 그러니까 깡패 양아치를 꿈같이 만나버린 거야. 됐니?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뭐야? 남편을 만나게 된 과정이나 남편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남편 너무나 부정적인 존재죠. 그리고 3호 15살, 28 16살. 왜냐면 이 시대 때는 이 나이 때쯤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이 나이 겨우 지나서 되게 예쁠 때 결혼을 했고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계약을 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까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양아치, 나는 천연 여질, 되게 이뻤던 시절. 근데 어떻게 됐니? 시간이 훌훌 지나버렸어요.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왁구가 박살이 났다. 설비나한 걸그룹 같던 내 얼굴 어디 갔고 할머니가 다 됐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야, 나도 내 얼굴이 미운데 어느 님이 나를 괴수냐, 좋아하겠냐 라고 이거를 여기 부분은 사실은 자기 탓이죠. 그럼 봐봐. 이제 문제 원인들을 읽어볼게. 자, 삼생의 원업, 열화의 연분이라는 거는 여기는 문제 원인이 운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 문제 원인은 어떤 거야?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야? 내 얼굴이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원인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남편과의 단절. 얘는 맨날 뭐 바람 피고 다니겠지 뭐. 그런 세팅이야. 옛날이니까. 뭐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고. 계속 봅시다.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졌을까? 겨울밤 차고 눈이나 섞어치고 여름밤을 길고 굳은 일은 무슨 일인고. 그럼 봐봐. 지금 여기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삼춘하류. 봄이 왔지만 나는 봄을 봐도 봐봐. 삼춘하류 호 시절에 경물이 실험 없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가을에 봄이 와서 너무나 좋은 거고 그런데 좋은데 봐봐.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해 울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경물이 실험 없다는 걸 있는 그대로 읽으면 경물이 실험이 없다. 괜찮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아마 봐. 삼춘하류 꽃놀이를 가고 있잖아. 그래서 언제 가요 경주? 다음 주에 가요? 다음 주에 가냐고. 다다음 주? 그럼 다다음 주에 경주 가시면 다다음 주 꽃이 피나? 좋은 시절이야. 그런데 봐. 쟤네들은 시범빵 하나만 먹어도 되게 행복하고 좋을 텐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버렸고 뭐래도 재미가 없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경물이 실험 없다. 봄이 와서 좋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아마 잘못된 표기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해석을 여기를 어떻게 하냐. 아무리 좋은 시절이라도 나는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고요.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솔. 실솔은 귀뚜라미 같은 애들. 그래서 얘네가 울어요. 김한순 지는 눈물.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은 뭐니? 이런 상황이 와도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눈물이 있고 헤아림이 많대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고 괴로움이고 슬픔들이고 죽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서 자기를 탈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죠. 그냥 혼자 코인 노래방 가본 거예요. 그래서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비껴 앉아 병렬 한국조 시름을 쫓아 섞어 타니 왜냐면 걸그룹 연습생이었거든. 걸그룹이었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옛날에 그 시절도 생각나고 엄청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타니까 참 좋은데 이러한 가무, 춤추고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아름답지만 어떤 상황이야? 부용장이 적막하다. 네가 갇힐 수 있는 곳에 적막하다. 즉, 나 혼자밖에 없죠. 내 귀에밖에 들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처음은 뭐해?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아무리 칼이라면 뭐예요? 방구석에서 혼자 춤추고 노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결국 어떻게 됐어? 너무 괴로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꿈이나 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원수인지 또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남편과 단절된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얘기들을 주르륵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 얘들아. 어쨌든 우리가 뭐 시중에 고전문학 작품 해설 같은 건 워낙 많고 뭐 수업 시간에 작품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제 유튜브 영상 보면 작품 해석을 해놓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내신 들어가면 고1이나 중등 대상으로는 꼼꼼하게 작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제 고2만 되더라도 이게 해석을 해서 변별된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미 변별이 다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도 대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고 출제 설계를 대응하는 게 훨씬 지금 여러분 중에 지적 능력에 여러분 정도의 노력이면 그게 후자가 훨씬 더 괜찮은 접근이 될 수 있거든. 자, 그럼 봐봐. 출제자가 정답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면 A와 B 이런 것들이야. 봐. 둘 다 봄바람, 가을물, 겨울밤, 여름날 이렇게 계절을 대비시키고 있죠. 그럼 봐. 여기서 얘기한 건 뭐야? 설민화한이 면목가증이 되었죠. 즉 계절 때문에 둘이 바뀐 거야. 그래서 A를 옆에다가 설계 정리하면은 A는 나의 좋았던 상황이 계절 변화가 되면서 좀 더 정확하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이 된 거고요. B는 겨울밤 차고 여름날 길고 즉 겨울이든 여름이든 둘 다 뭐야? 부정적이에요. 이해됐니? 즉 정리하면 이거야 얘들아. 잘 봐야 돼. 우리가 태도 변화나 뭐 심리 변화나 뭔가 이렇게 변화 또는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잘 기억해 얘들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걸 변화 또는 전환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옛날도 안 좋고 지금도 안 좋지만 뭐 겨울 여름 차이가 있어. 그럼 차이가 없다고 봐요. 얘네는 변화나 전환이 없다고 보는 거야. 화자의 처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변화나 전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부호 변화. 됐니? 같은 부호에서는 플러스에서 더 플러스 되는 거는 변화 전환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 해? 심화라고 하죠. 개념을 정리해놔야 돼. 자, 다시. 변화나 전환은 같은 단어인데 얘는 부호 변화를 의미하고 부호가 커지는 거, 절대값이 커지는 건 뭐다? 부호 그대로. 얘는 심화라고 한다. 이걸 잡으셔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틀리는 문제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필기하시고.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보실 텐데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니? 세월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도 개념으로 잠깐 정리해 놓으면은 옛날 사람들은 배틀 가지고 삼배를 짰잖아. 그러니까 배우리에 북진하듯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배틀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가지고 이렇게 쑥 하잖아. 그럼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직조가 되거든. 그런 걸 배우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틀을 짜는 건데 거기에 그 한 장치를 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훅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럼 화자의 인식 당연히 있죠. 두 번째, 단어를 반복하는 구조를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계절의 특징. 자, 그럼 봐봐. 어떤 단어야? 계절 단어죠. 반복도 했죠. 구절도 있죠. 근데 여기서 헷갈렸던 이유는 이건 것 같아. 선생님,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뭐가 반복이요? 자, 문장 구조 잡아야 되라.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했대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 봅시다. 자, 겨울밤 차고 찬. 보이지? 차고 찬. 이 부분이야. 차고 차잖아. 길고 길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차고 차다. 길고 길다. 그래서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행마다 사용했죠. 그럼 계절의 특징, 차고 차고 길고 길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용일치를 하더라도 실수가 유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확성인데 그 정확성은 어떻게 담보를 하자? 구조로 담보를 하자. 구조로. 그래서 문장 구조 잡아서 그렇게 대응시켜서 보시면 보이는 건데 이걸 꼼꼼하게 내용일치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3번.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했다. C 보시면 보이실 테니까. 흔덕흔덕 같은 것들. 흔들흔들 같은 것들. 자, 4번 선지.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해서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 그 얘기야. 자, 봐봐. A는 돼. B는 안 돼.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4번 나오시겠고. 대꾸 리듬감은 사실은 고전문학에 100%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넘어가 33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니은에 대한 예요. 자, 꿈같이 만났대. 봐봐. 흐릿한 기억 때문이야?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흐릿한 기억 때문이 아니라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나는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의 의식이고 주제잖아요. 니은. 니은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래. 잠에 들어서 꿈에서 해결해. 그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니은으로 꿈에서 도피했죠. 이건 너무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봐봐 얘들아. PS 구조라는 뭐라고? 정보 구조.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목적어 서술을 하는 정보 구조. 거기다가 정보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문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구조, 정보를 분류하는 틀들을 좀 익숙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 필기 시간 더 필요하니 혹시? 네, 잘 따라오셨고. 넘어 34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담화 맥락 가지고 오답 설계를 하는데요. 담화 요소 1번 1인칭 뭐라 그랬어? 화자. 2인칭 뭐라 그랬어? 청자. 3인칭 뭐라 그랬어요? 전환 메시지 전원. 4번 뭐야? 상황이나 맥락이야. 자, 그럼 봐 여러분. 쭉 보셔야 될 텐데 이거야. 내가 왜 피리를 타게 됐니? 왜 악기 연주를 하게 됐니? 자, 혼자 있어서 너무 괴로워. 그래서 내가 악기를 타면서 과거의 내 실력을 보여줬어. 걸그룹 실력을 보여줬어.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죠. 문제 원인이 뭔데? 그렇죠. 님의 부재 때문이잖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봐 얘들아. 그럼 봐. 자, 부용장의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어? 내가 거부한 거야? 님의 부재로 한계가 생긴 거야? 그렇죠. 주어, 화자가 거부한 게 아니에요. 화자는 뭐 했어? 소통을 어찌 보면 의도했죠. 하지만 뭐 때문에 좌절됐어? 상황 때문에 좌절된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장 구조와 정보관계 구조를 보시면 2번이 깔끔하게 보이는 설계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옛날 수능 느낌을 보시면 좀 지엽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조차도 문장 구조 잡거나 주제 구조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요즘은 이 느낌이야. 이제 질문들이 있고 학교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현대처음고야 요쪽 느낌이 강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교재도 봐도 최근 기출을 가지고 만들어 가셔 보시면. 그리고 일반고는 너무나 다양한데 문제가 있는 학교는 따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되셨고 영상 끊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출제자는 여기 46, 47에 특히 노래와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거든. 자, 보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종가. 그래서 어떻게? 이 정도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지금 없는 상태 얘들아. 자, 잘 들어. 가치 판단을 보기에 주지 않았다는 거는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가치 판단을 해보라는 거야. 출제도는 가치 판단에 대한 주문이야. 자, 나이서는 뭐 시와 노래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뭐였어? 노래였으니까. 자, 그런데 자, 시가가 즉 이제는 시가 돼버렸으니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되지만 잘 들어. 노래의 성격을 되찾다 보면은 뭐가 생길 수 있어? 그렇죠. 상처가 깊어지는 모순적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한계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건 누가 해결해 줬을까? 이야기. 그럼 이건 우리가 배웠으니까 예술은 내용과 형식이죠. 자, 예를 들면 보자. 피아노를 쳐요. 사람 목소리야 악기 소리야 악기 소리죠. 그걸 성악이라고 하니 기악이라고 하지. 기악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예술의 장르 분류는 그렇게 내용과 형식인데 감정을 사람 목소리로 성악이고요. 감정을 피아노로 기악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봐. 이 사람은 이야기니까 이야기는 뭐라고요? 내용이야. 노래는 뭐야? 형식이야. 그런데 이 형식이 뭘 만들어내? 감정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야기, 내용으로 즉 감정에 대립되는 개념은 뭐야? 이성이야. 그래서 이 작가는요. 노래를 감정으로, 이야기를 이성으로 세팅을 한 거야. 그러면 주제는 뭐예요? 첫 번째, 현대는 뭐만 남아있어? 감정은 없고 이성만 남은 상태야. 하지만 이 사람은 이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감정과 이성의 조화로서 해결을 하자야. 왜? 감정이 너무 커져도 문제가 되니까. 자, 나부터 볼게요.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혔대요. 최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들리게 했다지만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산의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대. 자, 그럼 봐봐. 심장이 막히니까 여기는 감정, 뇌수에 박혔으니까 여기는 이성. 자, 여기는 설득을 했는데 노래로 설득이 된 거죠. 그런데 목청을 떼어나고 난 가사니까, 즉 노래가 없는 상태죠. 노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 그렇죠. 건드리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A 역할은 문제 상황의 제시야. 하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성은 쭉 이어지래. 그리고 봐봐. 정관보가 오선지로 바뀌었다. 즉 시대 변화고, 이 시대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악보에 그리지 않는 변화가 생겼고,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데. 미안해, 니네가 자꾸 이제 들어줘서 그래요. 안 들어주잖아.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니네는 그래도 경청을 해줘서. 글쎄, 제가 학원 강사가 언제 되고 싶었을까요? 솔직히 얘기했잖아. 난 학원 강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아, 맞잖아. 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 강사를 꿈꾸면서 공부한 애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꿈은 뭐였냐면 검사였어요. 나쁜 새끼를 다 때려잡으려고. 그런데 글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하고, 범죄자를 때려잡아야 되는 검사들이 쿠데타를 하고, 국민의 뜻을 대신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쿠데타를 하고, 결국에는 뭐야? 현실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검사가 되려고 했고, 원래는 제가 돈도 벌고 좋은 대학도 갔던 이유가 딱 하나야. 사법시험을 공부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딱 한 달에 보니까 내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방황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뭐 이걸 운명이라고 해야 될지 사주팔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니네니까 얘기하는 거야. 남들 앞에서는 그지처럼 얘기하고 다니니까. 약간 제 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다.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던데, 내가 해외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 내가 들어가면 1시간에 갑자기 손님 미어 터진다든지, 아무도 없는 무슨 이제 그 노점상 가서 내가 거기서 먹고 있으면은 막 줄이 선다든지, 약간 이런 경험이 저는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가는 학원마다 장사가 확 잘 돼. 사실은 내가 진심으로 그 학원에서 일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보통 그 학원들은 장사가 확 잘 돼요. 이런 것도 팔자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나는 뭐냐,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게도 돈이 흘러가는 모습은 너무나 잘 보이고, 돈의 공식은 좀 이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 삶은 아니야. 진심. 왜? 왜냐면 생각을 해봐. 차은우가 더 잘생겨져서 뭐 할 건데? 차은우는 이미 만족이야. 그럼 차은우는 얼굴을 그대로 놔둬야지 거기서 누가 더 뜯어고치니? 마찬가지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계속 추구하며 사는 건데, 이름 이런 거야. 호날두나 메시나 손흥민 보잖아요. 절대 자기의 퍼포먼스에 만족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더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야. 사실 저는 그래서 수업을 하잖아. 그 이상의 것을 항상 하고 싶어 해. 그 이상의 것들. 그래서 사실 이건 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는 그 느낌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나는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 답을 찾은 것 같으면서도 때때로 흐려질 때도 있지만 결국 찾아가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내가 뭐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을 수업을 했다면 좀 더 와닿는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이 입시했던 기억을 저도 갖고 있고, 비슷한 입시를 겪으면서 세대가 비슷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너무 내가 나이가 들어버려서 사실 그럴 자리를 이제 미미누누 같은 친구들이 잡고 있는 건데, 미미누누도요 5년 10년 지나면 절대로 그 포지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왜냐면 나이 40이 나이 20들이 치는 입시를 완전히 소화해서 그 감각을 쭉 유지한다? 쉽진 않지만 뭐 그것도 해낼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삶의 일상의 순간에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으실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또 그걸 고민할 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미래나 장래희망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누구는 좋아하는 거 하래요. 누구는 잘하는 거 하래요.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결론부터 얘기하잖아. 간단하다 얘들아. 남이 나한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게 직업이야. 그게 커리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게 남들이 나한테 돈을 많이 치를 수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사실은 재능이 있는 거고, 그 분야에. 그리고 그 재능을 갈고 닦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내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회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길은 그 길이 아닌 거야.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일이 좋아질 때가 와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인생을 잘못 선택한 거야. 지금 생각해 보잖아.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있는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 보잖아. 강사를 하고 싶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좋아하는 일을 난 한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내 재능이 좋은 분야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하기 싫어서 사실 이걸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게 나는 좀 문제였던 것 같다, 내 인생에.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에 대한 답은 각자 찾아가시는 거 각자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그런 고민을 해보시고,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야?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 것, 또는 이 사람은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살고 싶은 건데, 이 시대가 심장의 박동을 느끼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심장의 박동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 근데 이 해결책은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왜? 심장의 박동, 감정 때문에 상처가 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자? 이성적으로 해결하자는 거. 그래서 감정 때문에 생긴 문제 뭐로 해결하자? 이성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나는 이성으로 시를 쓰지만 뇌수와 이성과 감정이 교집합을 이루기를 바란다. 이런 주제야. 자, 예년 해설하고 달라진 이유는 최근 수능 주제는 이 모순적 상황을 계속 다룹니다. 실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다 모순적인 거야. 놀고 싶지만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종가인데, 이 종가에 대한 비판이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봐, 얘들아. 우린 이게 비판하는 시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는 단서를 찾아서 빨간색으로 처리할 건데, 힌트를 하나 드리면 서술어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연결, 지시어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세모치 치면서 가는 거야. 자, 보자.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안엔 검은, 조용히요. 검은. 뭐 검다는 게 다 나쁠 순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기와집 색깔이 보통 검정색인가? 계속해서 우중충충하다. 거미가 알터듯이 흩어나간다. 모두 다 싸운다. 찢는다. 헤어져 나갔다. 보였죠? 서술어들 보니까 전부 다 뭐야? 부정적이죠. 선생님, 이 집의 강연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대머리에 곰팡이 나고 있는데요? 대머리인데요? 아, 미안해, 웃어가지고. 저희 집안에는 대머리가 없어서 웃고 있어요, 지금. 재산단이 갑자기 높아져서. 봐봐, 갑자기 높아져서. 날름. 자, 부사어 같은 게 여기서는 또 부정적 요를 썼죠. 큰 집에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재산날이면 다들 오는데 뭐라고 하니? 닝닝댄대. 아, 닝닝이는 예쁘지만 여기 닝닝이는 조금 부정적인 거야. 시집 갔다 쫓겨왔대. 과부가 되어왔대. 손가락 빨면서 구경한대. 근데 봐봐. 동네 사람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몸알 굴림도 시키고 주례들 앵겼다라고 자기들은 권세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사실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결국에는 이 인간들은 쓰레기들이야. 대가리가 반들반들하다. 달걀 귀신이다. 그 예전에 옛날 한 대통령 그 상이 어떤 지역에 세워진 적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다 작살났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대머리였기 때문에 항상 만지다 이제 반질반질해서 진짜 대머리가 됐던 그런 건데, 그런 게 다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 아무런 해주도 물려받지 못하여 종가님, 영가님이 근시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린다. 고리대금을 한다. 엄청나게 부정적임의 극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것 같아. 잘 해결해 가시면서 사세요. 제가 이제 엊그젠가 수업하다가 맛이 갔었어요. 경제 수업하다가. 근데 왜 그랬냐면 지금 이제 제가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한번 제 멘탈을 막 이렇게 흔드는 일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소송 중이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나가면 거의 소송 중이야. 굳이 이름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수학 1타 강사도, 국어 메가 1타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 1, 2타들도, 영어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사탄 강사도 소송에 소송전이에요. 저는 내일 아닐 것 같았거든. 근데 소송 진행 중인데 대가리 다 깨서 이겨야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 새끼들 깜빵 쳐 넣으려고 지금. 왜냐하면 나는 사실 걔네 신경 안 쓰면 살고 있는데 자꾸 사람을 귀찮게 해. 어떻게, 그럼 쳐 맞아야지. 그래서 준비 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터졌을 땐 내가 막 진짜 거의 식은을 전폐할 정도로 사람이 무너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못 간 게 한번 오고 말았어요. 오케이, 내가 성장했구나. 자, 28문 봅시다. 덤덤하잖아요.
이 집의 다 자손들, 지손들, 거미알 흩어지듯 자부심 X라는 걸 읽어내야 되는 거고 2번 선지, 풍자라는 게 글의 주제라는 게 보여서 정답 2번이야. 깔끔하게 이렇게만 필기할게 얘들아. 잘 봐. 자부심이야 풍자야를 읽어내라는 겁니다. 됐니? 자, 좀 더 정확히 읽어볼까? 시기야 비판이야. 비판이죠. 아, 시기하면 뭐해? 야, 나도 사람들 착취해야지. 나도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등쳐먹어야지. 종가의 내력 존중하는 게 아니죠. 야, 나도 대머리 돼서 찝찝거리면서 도리대금을 해야지. 선망한다고. 너무 웃긴데요, 이거는. 네, 이 정도 얘기할게. 아, 요즘 제가 하도 맨날 수업만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왜 쇼츠도 이런 걸 보냐. 요즘 밈을 알아야 돼. 정우성 얘기하면 화낼 거잖아요, 이제. 정우성 DM 얘기하면 아직 괜찮습니까? 정우성 DM 얘기? 자, 차은우로 살 것이냐? 50대 정우성으로 살 것이냐? 차라리 DM을 안 보내는 배우로 살 것이냐? 멋진 직업이라고 DM을 보내는 50대 정우성으로 살 것이냐? 정우성을 설명할 것이냐? 사실 이 정도면 밸런스 게임 됩니까? 50대 정우성이 돼서 DM을 보내면 살 거냐?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될 거냐? 약간 밸런스 붕괴긴 하네. 그냥 정우성으로 살게요, 저는. 자, 29번. A, B에 대한 이해. 그냥 들어 아무 얘기나 하니까. 자, 막상 목청을 떼어나오고 나면 가서는 못 건드린대요. 자, 그럼 봐봐. 얘는 뭐의 한계야? 이성, 이야기의 한계죠. 근데 B는 뭐의 한계야 또? B 때문에 뭐가 벌어져? 그렇죠. 노래의 한계죠. 감정의 한계죠. 그러니까 B는 이거야. 근데 B 다음 문장이 이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융합. 그럼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뭘 하고 있어? 이성과 감정의 교집합. 이성은 뭡니까? 이야기. 감정은 뭡니까? 노래. 그러면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나온 결과는 어디쯤 나오니? 제가 여기다가 C라고 할게요. 이쯤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희망하는 건 어디쯤에 나와? 집약하는 부분에 주제가 나와. 그래서 융합이 가져온 결과는 어디? 여기에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A가 아니야. 자, 2번.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결합했을 때 어떻게 단점이 나타나? 이게 지향인데. 3번.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 자, 출제 의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 연결됐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직접이라고 했냐? 판단 단서는 뭐였습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은밀하냐. 그럼 이거네. 자, 봐봐.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자, 잘 들어 얘들아. 3번은 이런 의도였네. 말은 이야기야, 심장의 박동이야 얘들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성이야. 됐니? 그럼 3번 어떻게 틀린 거냐 이거야. 내용을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얘들아. 말은 이야기고 이야기는 이성이야. 자, 이 사람은 뭐야? 노래야. 노래는 뭐야? 감정이야. 그럼 이 사람은 말 속에 뭐를? 노래 감정을 은밀히 넣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고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말에 노래를, 감정을 어떻게? 직접 아니 은밀히 연결하고 있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성 좀 추가하면서 접근해 보시라고. 자, 4번.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겠대요. 정답이네. 맞잖아.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야? 이성에 노래를 교집합시키고 싶어서 어떻게? 은밀히 집어넣어 봤잖아. 그래. 3번 선지에서 4번 선지로 준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수업 들으면서 내신 열심히 필기 복습하시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자료 복습하시고 진단만으로도 사실은 1등급 수렴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 자, 물론 제가 수업을 해서 끌고 가는 게 에너지를 좀 덜 쓰는 방법이기도 하긴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2학년 되면 여기에서 변별이고요. 3학년 되면 2학년 때 여기서 성취한 친구들이 순항해서 가요 결국. 왜냐면 너희가 내신 때문에 재수하는 것도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재수하는 애들 대부분은 뭐야? 이 과정 때문인데 사실은 결국 이거야. 재수를 해서라도 가는 게 답이긴 한데 니넨 재수 못하잖아. 입시가 바뀌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이제 2학년 내신 초점 그리고 3학년 과정 가서는 만들어 내셔서 끝내셔야 되고 뭐 1학년 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반성을 하자면 이거예요. 미리 했었어야 되고 그 시기에 치열하게 복습 분석하셨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약간 여러분 상상을 넘는 정도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나이 때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 영상 끊었다 바로 갑시다. 어떻게 했었냐? 게임만 처음에 살 때도 있었겠지. 근데 내가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간단한 거야. 내 모든 순간을 공부로만 채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재능이었어. 왜냐면 저는 체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의지력도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맡에 놔뒀던
단어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씻어. 씻고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가서도 항상 단어장 외우면서 밥을 먹어. 그리고 학교 오면서도 계속 단어장을 외워요. 그리고 학교나 학원에 딱 들어와서 자습 시간에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날 볼 건데, 예를 들면 짜투리 시간이면 단어 외울 거예요. 10분 정도 시간이면은 우리 때는 국어 한 지문이 10분 이내로 끝났거든. 국어 한 지문을 풀거나 아니면 영어 지문을 풀었어요. 짜투리 시간 다 채웠어. 그리고 수업 딱 종이 울리면 풀고 있던 거 마무리 짓고 학교 수업 교재나 필기 다 꺼내놓고 수업이 뭐가 나갈지 전 수업 복습과 오늘 나갈 거를 눈 복습을 했어요. 눈 예습을 했어요. 수업 필기는 최대한 다 받아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났고 그날 저녁에 수업 필기랑 선생님 수업 다 리마인드 하면서 단거나 백지 복습했어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못해. 그날 쳐내야 돼요. 그리고 그날 쳐내다가 안 쌓인 거, 뭐 쌓여서 해결해야 되는 건 주말에 다 해결을 했어. 근데 그게 왜 됐냐면, 물론 이제 라떼는 야자가 꽉 차 있었고, 야자가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거였으니까. 학원 다닐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당 부분을 학원에 외주를 준 상태야, 여러분은. 구조상. 자,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원래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학원에 외주가 들어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다. 밈 이론이잖아요. 남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나도 따라가. 근데 문제는 결국엔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 방향성을, 에너지를 내고 계셔야 따라가지는 거야. 그래서 2학년 때 어떻게 하시라고 센터 온 거? 자, 영상 돌려보시면 돼요. 어떻게? 수업 예습, 수업 필기, 복습. 그리고 제 수업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 놓치는 부분을 한 번 더 잡아드린다든지 아니면 끌고 가든지. 자, 30번 문제 봅시다. 영상 끊었다 갑니다. 쩡쩡 울리던 옛날과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서 종가에 대한 인상이 주제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감각적으로 나타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인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죠. 관념을 오감 정보로 형상화죠.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과 검은 지하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다. 그렇죠. 주제고. 3번. 그러나는 시상전환의 표지를 사용하. 이런 거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그러나라는 시상전환 표지. 나오잖아. 내가 맨날 표지다. 논리교다. 잡으라고. 나오잖아 이제. 요즘 돼서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봐. 노래의 한계고 시의 한계죠. 맞죠? 여기. 노래 한계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둘을 교집합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노래 한계 나와 있는 게 확인되셨을 거고. 자, 4번.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한다. 여러분 봐봐. 잘 들어야 돼. 이게 비교냐고요. 뭐야? 모순적이지만 뭐 해야 돼? 공존해야 돼. 비교가 아니에요. 됐니? 비교가 아니라 모순 벗 공존이야. 그리고 하나 더. 비교는 공통점인데 노래는 뭡니까? 감정, 심장이죠. 이야기는 뭡니까? 이성, 맞니? 뇌수죠. 그러면 둘은 비교야 대조야? 대조죠. 그래서 구조 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자, 5번입니다. 나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 이제를 통해 시의 연속성. 자, 5번도 이상한데? 그래서 얘기인 거야, 얘들아. 잘 봐. 이게 국어는 어쩔 수 없이 두 개 중에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4, 5번 중에 이제 골라보자, 얘들아. 우리가. 잘 봐야 돼, 얘들아. 자, 물론 엄밀하게 비교라는 개념은 뭡니까? 공통점 중심으로 밝히되 모두 있을 수 있어? 대조도 일부 있을 수 있죠. 맞죠? 자, 5번 선지도 이제 해설을 해볼게. 4번, 5번. 자, 지금 글의 주제가 뭐였니? 그렇죠. 종가에 대한 비판이죠. 그럼 봐, 얘들아. 종가의 비판인데 지금도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자, 찾아봐. 지금도. 세모 쳐봐. 그게 어딨어? 어딨냐? 여기 있다. 지금도 종가 뒷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봐봐. 영속성이야 아니면 반성 없음이야? 반성 없음을 읽어야죠, 사실은. 여기의 의도는 반성이 없음을 비판하는 거지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다. 불변성이 틀렸다기보다는 반성 없음이 좀 더 적절할 것 같고. 나에서 이제 봅시다. 자, 봐봐. 자, 이제를 보시면 이것 때문에 확실하게 틀린 건데, 이제를 보시면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는 시대 변화에 따른 시의 변화죠. 맞니? 시의 영속성이야? 그럼 변화야. 변화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엄밀하게 뭐야? 5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네. 왜? 엄밀하게는 4번도 대조라고 하는 게 맞지만 뭐 비교라는 게 공통점과 차이점 둘 다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비교라는 게 공통점과 차이점 둘 다 밝힐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좀 더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글의 주제, 시는 영속성이 아니었으니까 정답 5번으로 가셔야 되겠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필기하시고 됐으면 이제 마무리 지을게 마지막 문제. 자, 잘 봐야 돼, 얘들아. 지금 화자는 상처에 노래가 쉽게 덧난다? 자, 봐. 지금 노래 때문에 덧나는데 노래는 뭘 넣으려고 한 거야? 노래를 덧붙이려고 한 거죠. 분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보의 관계 잡으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리가 아니라 뭐야? 결합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그러니까 분리냐 결합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어 가지고 묻고 있다. 분리냐 결합이냐. 자, 필기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고생들 하셨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잠깐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혹시 이제 2학년 때 내신에 문법 들어가는 친구들은 금요일 오후 1시, 4시에 있는 수업을 참여하시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면 영상으로 꼭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2학년 1학기에 독서 들어가는 학교 수 없죠. 자, 그럼 문학을 좀 공부량을 늘려야 되는데, 자, 문학 과제로 뭐가 나갈 거냐면 우리 08권, 09권 기출문제들 받으셨죠? 0513, 1416. 0513이 확률적으로 여러분 내신 느낌이 많이 보일 확률이 높은 게 그 시절에 입시를 치신 선생님들이 중심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0518은 0513은 하루에 최소한 5지문, 10지문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 안 푸신 학생은.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교재를 2권 가져오셔야 되는데 오늘 수업 들으신 거 복습 필기한 빅뱅 교재랑 중앙생 교재 가져오셔서 꼭 질문할 거 정리해서 취합받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가 지금 1,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개학 전에. 그래서 개학 전에 꼭 마무리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잘 가십시오.